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는 정치공장입니다. 2025년 8월 12일 결국 김건희 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구속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비극. 많은 분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한탄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사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고된 참사였다고 말이죠. 대선 전부터 김건희 제어 실패, 건드릴 수 없는 존재, 추락천말, 이 한 줄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단순한 실수나 일탈의 역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력이 어떻게 한 개인에 의해 사유화되고 그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국가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오늘 그 추락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는 지적합니다. 김건희 씨는 애초에 기존의 영부인들과 달랐다고. 조용히 내조하는 역할, 그녀는 원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원했던 적극적 역할이 번번이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비판받자 국민에게 사과하는 대신 반려견에게 사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렸던 이른바 개사과 사건. 기사에 따르면 캠프와 상의도 없이 김건희 씨 본인이 직접 벌인 일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조롱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울의 소리 7시간 녹취록이었죠. 여기서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옵니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북 감옥에 넣어버릴 것?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지 못할 거야! 여러분, 이게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남편이 함께 혹은 내가 권력을 잡는다는 인식,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의 사적 복수나 영향력 행사의 도구로 여기겠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이 이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위험 신호를 보고도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막으려 한 사람들은 오히려 박살이 났습니다. 기가 막힌 증언이 나옵니다. 대선 캠프 시절 김건희 레드팀, 즉 리스크를 관리하는 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던 인사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 뒤로 캠프에서 김건희라는 새 이름자는 금기어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스템에 의한 견제와 검증을 처음부터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입니다. 당연히 공적 검증 시스템, 즉 대의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서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만 그들은 이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음이 증명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민간인 신분의 지인을 대통령 순방에 비선 보좌로 내려가고 수천만 원짜리 뇌물성 목걸이를 차고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아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당 대표였던 한동희 씨가 이 문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오히려 그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기사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공적 시스템 위에 군림하는 사적 권력, 이게 바로 비선 실세의 본질 아니고 보시겠습니까? 모든 비판을 묵살하고 모든 견제를 힘으로 찍어 누른 경과는 참혹했습니다. 결국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란 대통령 부부가 직접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고 이는 정권 몰락의 직접적인 머닝을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골버 터지고 있던 상처를 덮고 무시하다가 결국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셈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녀의 구속과 맞물려 김건희의 집사로 지금 불리던 인물까지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줄처럼 어찌면 그녀의 고난이기는 이제 겨우 막을 얼린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기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픈 교훈을 줍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잠시 빌려준 것이지 대통령이나 그 자속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비판과 시스템에 의한 견제를 고배한 권력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라는 걸. 우리는 한 사람의 몰락을 보며 단순히 통쾌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무너진 공적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권력에 대한 감시의 끈을 어떻게 더 단단히 쥘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정서적 비극을 겪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만의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정치공장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